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3화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제10판심 민법 강의 3회독 1440페이지 3번에 임차인의 권리임을 보겠습니다. 3화열혈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양가 1번의 임차권, 방가 1번의 의임 성질. 임대차에 기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이 임차인의 임차권이다. 임차권은 하나의 채권이며 다만 부동산 임차권은 물건의 특성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 점에서 특수할 뿐이다. 방가 1번의 임차권의 범위.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물을 타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만약 임차인이 그들을 수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방가 3번의 임차권의 대항력. 양가로가 임차권이 채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법제에서는 임차인이 임차권을 가지고 목적물의 양수인 및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매매는 임차차를 깨트린다. 그런데 이를 끝까지 관찰하게 되면 특히 부동산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 민법은 부동산 임차권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양가로나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협정이 없으면 임대인은 그에게 그의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양가로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예컨대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토지 임차권 등기는 안 한 채 건물을 지은 뒤에 건물에 관하여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가 그렇다. 전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임차권과 지상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의 이전 등기를 한 때에도 같다. 그런데 이때에는 임차권의 양도가 적법해야 하므로 임차 1441페이지 권의 양도에 구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건물을 양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토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토지가 양도되어 양수인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는 그 후에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건물 등기 있는 경우에 토지 임대차의 대항력은 임대차가 존속하고 또 건물이 존재하는 동안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회한 때에는 토지 임대차는 대항력을 잃는다. 양가로라의 일부 견해는 동산의 임차인은 그의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부정하여야 한다. 양가로바 621조, 622조에 의하여 대항력을 갖게 된 부동산 임대차,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 부동산 토지의 양수인과 임차인이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되는가? 민법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있다고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부동산 양수인 사이에 그대로 존속한다는 의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어도 같은 결과를 인정하여야 한다. 결국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의 반환도 임대인이 아니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 차임채권은 특약이 없는 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종래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있었던 임대차에 부수하는 특약 중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가 되어 있을 때에만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양가로 2번의 철거권. 임차인이 임차물 및 부가한 물건을 독립한 존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임대인의 소유권에 붙지 않고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그러한 경우 임차인은 그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철거 시기는 보통은 임차물에 반환할 때이나 그 이전에는 무방하다고 해야 한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은 철거권과 함께 지상시설 매수 청구권이나 보통은 매수 청구권을 가질 수도 있으며
이때 철거권을 행사하지 않고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양가로 3번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반가로 1번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 부속시킨 물건이 있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데에는 임차인의 임대차 1442페이지 의 종료 시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비용상한 청구권, 철거권, 지상 시설 매수 청구권과 더불어 임차인의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수단이 된다. 임차인의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수단. 이 단어가 주관식에서 말 빙빙 돌리지 말고 이 단어를 정확히 써야 고득점을 받습니다. 양가로 가해 여기서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권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품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고 따라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 건물과 분리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축 부분이나 임대인의 소유에 속하기로 한 부속물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부속물의 예로는 차양, 출입문, 샤시, 전기, 수도 시설 등을 들 수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 목적은 그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 계약 방식,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역, 사용 목적, 기타 건물의 위치, 주위 환경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양가로 나의 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어야 한다. 여기 동의는 임차인의 건물, 기타의 공작물의 부속물을 부속시키는 데에 대한 승인이며 일종의 관문의 통지이다. 그리고 부속의 경우 임차인 자신이 부속시켰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는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한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양가로 다 청구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며 임차인의 지위가 승계된 때에는 현 임차인의 권리자이다.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제3자의 새로운 임대인이 상대방이 된다. 판례 보겠습니다. 점포의 최초 임차인이 임대인 측의 묵시적 동의하에 유리, 출입문, 샤시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부속시킨 후에 점포의 소유권이 임차 보증금 반환점과 함께 현 임대인에게 이전되고 점포의 임차권도 임대인과 사이의 시설 이취금 여부 또는 임차인의 원성의 부분에 관한 아무런 동의 없이 현 임차인에게 전전 승계되었다면 그 시설 대금이 이미 임차인에 지급되었다거나 임차인의 지위가 1443페이지 지위가 승계될 당시 유리 출입문 등의 시설은 양도 대상에서 특히 제외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종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현 임차인으로서의 임차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됨에 있어서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가로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임대차가 종료한 때이며
종료의 원인은 묻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때에 임차인은 매수 청구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매수 청구권을 부인한다. 판례는 매수 청구권을 부인한다. 판례에 따라서 부인한다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필요비, 유익비의 상한 청구권과는 달리 제한이 없다. 양가로 말해 제646조는 표면적 강행 규정이다. 주의할 것은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그 약정이 언제나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가령 임차 보증인과 차임을 저렴하게 해주거나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여주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아서 무효로 되지 않을 수는 있다. 한편 646조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 차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가로 이번에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따라서 그 권리가 인사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매매가 성립하게 된다. 매매대금은 매수 청구권 행사한 때의 시가라고 하여야 한다. 양간 사관의 차임 지급 의무. 반가로 이번에 서설. 임대차에 기하여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는 임차인의 사용 수익하게 하는 의무에 대항하는 것이며 임차인의 의무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다. 따라서 차임은 금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반가로 이번에 차임의 증감 청구.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차임의 감액 또는 증감을 청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양가로 가 제627조의 차임 감액 청구권.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경우에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의 이 권리는 형성권이다. 그리고 627조는 편변적 강행 규정이다. 이 규정은 임차물의 일부를 용익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그 전부를 용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학설은 뒤의 경우에 용익, 불가 항목에 의하여 생겼든 당사자 일방에 의해서 생겼든 임대차는 언제나 종료하고 당사자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문제만 남는다고 새긴다. 용익 불능의 경우에 차임 지급 거절에 관해서는 앞에 설명하였다. 1444페이지 양가로다. 628조의 차임 증감 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사정 변경의 원칙을 부채하는 규정이다. 증액 청구권은 차임을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판례는 차임 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식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 증액 청구를 인정하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 규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차임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이며 그 권리는 재판상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도 행사할 수 있다. 그 효력은 재판 시가 아니고 청구 시 발생한다. 차임이 상당한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법원에서 확정하게 될 것이다. 반가로 3번에 차임의 지급 시기. 차임의 지급 시기는 당사자가 계약으로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특약이 없고 또한 다른 관습이 없으면 동상 건물 대지에 관해서는 매월 말에 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 매년 말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 있는 임차물에 대해서는 그 수확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반가로 4번에 부동산 임대인의 법정 담보 물권. 반가로 4번에 부동산 임대인의 법정 담보 물권. 민법은 임대인이 차임채권, 기타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성립하도록 하고 있다. 동그라미 번에 토지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의 부속 또는 그 사용에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 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할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동그라미 2번에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고한 후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동그라미 3번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젤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위 1, 3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가로 5번에 공동 임차인의 연대인 수익이 공동으로 임차한 때에는 그들이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양가로 6번에 차임 지급의 연체와 해지 양가로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은 이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 이기는 연속할 필요가 없으며 연차인 차임의 합산액이 2기분에 가하면 된다. 여기에 해지를 위하여 초과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1445페이지 보겠습니다. 제640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특별 규정이 있으나 주임법에는 특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양가로나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적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이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을 담보물권의 목적으로 대하였을 때에는 그 근저당권자에게 통지하는 상당한 기간을 경과할 때에 해지율이 생긴다. 양가로다 제640, 제641조는 강행 규정이다. 네, 잠시만요. 양가로 5번에 임차물 보관 방가로 1번에 임차인은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관할 의무가 있다. 임차인은 이 의무를 위반하여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며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임차물이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는 수리나 원상 복귀가 불가능하면 훼손 당시 임차물의 교환 가치이고 수리나 원상 복귀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나 원상 복구비일 것이나 그것이 임차물의 교환 가치 감소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임차물의 교환 가치 감소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임차인의 보관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방가로 2번에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를 이미 안 때에는 통지 의무가 없다. 통설은 임차인이 이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의 해지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나 때에 따라서는 해지도 인정되어야 한다. 양가로 6번에 임차물 반환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할 때에 임차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반환은 상대방이 임대인이고 다만 임차권은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가지거나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때에는 임차물의 양수인이 상대방이 된다. 임차인이 임차물 반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유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 발생 원인이 불명일 때에도 임차인이 그 차임을 면하려면 그 차임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범위는 임대차의 종료 당시 임차 목적물 반환 책임과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1446페이지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나아가 그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의 수익 자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 이행불능이 임차물의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원인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임차인이 별도로 목적물 보존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하며 따라서 그 주택, 기타, 건물 또는 일부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이익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그 화재가 건물 소유자 측에서 설치하여 건물 구조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당과 같이 임대인이 집에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 제거하는 것은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 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인도받았을 때의 상태로 회복시키면 된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설사 임대인의 유책 사유로 중도 해지된 때에도 인정된다.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원상회복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가 그 내용이다. 이 중 후자의 배상 범위는 이행 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를 상당한 게 아니고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로 상당액이다. 한편 임차인은 일정한 경우에는 철거권을 가지는데 그에 관해서는 앞에 설명하였다. 설레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에 원심이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을 인정한 경우 피고가 임대인들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승낙 아래 제3자가 임차 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 허가를 받는데도 방해되지 않도록 원고들에게 그 판시 영업 허가에 관하여 폐업 신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법리에 기초 원심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이 영업 허가에 관하여 폐업 신고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양가로 위원회 건물의 규모와 구조를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 독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임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고 그 임차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방 1447페이지 화 구조상 건물의 다른 부분들까지 연소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부분에 하나지 않고 그 건물의 유지, 존립에 불가분의 이치한가가 있는 다른 부분이 소실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배상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양가 지급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서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완성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규칙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변론을 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